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던 가족의 밤이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면서 갑자기 악몽으로 변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미소 뒤에 마키아벨리적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가 부부의 돈을 훔치기 위해 아내에게 수면제를 투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에 휩싸인다. 순서는 분명합니다. 물건을 싸서 여기서 나가세요. 20분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안드레이 브랭코이고 당신은 팹리 시크릿츠 채널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쭈뼛서게 만들 실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배신, 탐욕, 정의가 담긴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하세요. 타트티아너 보리소프너는 항상 자신을 교활한 여성으로 여겼습니다. 3년 전 과부가 된 후 그녀는 아들 로마노와 며느리 스베틀라나의 집, 도시 외곽의 아름다운 타운하우스로 이사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도왔고 요리하고 집을 흠잡을 데 없이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스베틀라나의 존재는 그녀를 깊이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한 달에 약 10,000레알의 급여를 받는 성공적인 전문가이자 대기업의 관리자였습니다. 로마노는 소규모 건설팀을 지휘하고 아내보다 약간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집을 구입하고 구석구석에 가구를 비치하고 아늑한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타티아나의 눈에는 그녀를 짜증나게 하는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아들의 재정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통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스베틀라나가 현금, 중요한 문서 및 보석을 보관하는 부부 침실의 금고였습니다. 타트티아너는 이미 긴급 상황에 대비해 해당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여러 번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스베틀라나는 항상 공개하지 않고 회피로 대응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그림자 속에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휴대전화가 보호되지 않을 때마다 그녀의 메시지를 염탐하면서 며느리의 전화 대화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부부가 도심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거의 1,000,000레알을 저축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돈 중 일부는 은행에 있었지만 또 다른 일부는 바로 그녀의 흥미를 끌었던 금고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타티아나는 은퇴하기 전에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으며 다양한 약물의 효과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 사용했던 강력한 수면제인 페노제팜 한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2주 동안 그녀는 스베틀라나의 습관을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며느리는 항상 집에서 저녁을 먹고 달콤한 차와 쿠키를 좋아했습니다.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그날 밤 로마노는 늦게까지 직장의 남아건설 현장의 기초를 감독해야 했습니다. 타트티아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강한 차를 만들고 페노제팜 알약 절반을 스베틀라나의 컵에 부었습니다. 그 약은 맛도 냄새도 없었습니다. 피곤한 며느리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빨리 먹었고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녀는 이미 비정상적으로 졸음을 느꼈다. 그는 그것이 그날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15분 후 그는 푹 자고 있었습니다. 타트티아너는 스베트라너가 소음에도 깨어나지 않도록 1시간 더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금고는 전자식이었지만 며느리가 항상 같은 비밀번호를 입력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며칠 동안 주에 깊게 관찰한 끝에 그는 그 조합을 외웠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그가 기대했던 것을 정확히 발견했습니다. 고무줄로 묶인 지폐 묶음, 집 서류, 은행 카드 및 금 보석류였습니다. 과장하지 않고 30,000레알만 가져갔고 적은 금액으로는 즉각적인 관심을 끌 수 없을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는 그 돈을 자기 방의 낡은 상자 안에 속옷 사이에 숨겼습니다. 계획은 간단했다. 점차적으로 소액을 인출한 뒤 손주를 키울 공간이 필요하다며 이사할 핑계를 찾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음 날 스베틀라나는 금고의 내용물을 검토했습니다. 그녀는 모기지를 받기 위해 은행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저축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의심은 시어머니에게 떨어졌습니다. 결국 다른 누구도 집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으면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스베틀라나가 단 300레알에 온라인으로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작은 장치는 침실 침대 옆 탁자 프레임 뒤에 배치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타트티아너는 사기를 반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로마노가 출근하기를 기다렸고 며느리의 차에 수면제를 더 넣고 기다렸다. 스베틀라나는 처음처럼 빨리 잠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더 자신있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금고를 열고 2만 레알을 꺼내 거울 앞에서 며느리의 금귀걸이를 입어보았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스베틀라나는 그 이미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규제 약물을 사용한 계획적인 폭행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디오를 저장하고 복사한 후 남편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로마노는 저녁 8시쯤에 돌아왔습니다. 스베틀라나는 그에게 조용히 태블릿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우울한 얼굴로 녹화를 지켜보았다. 공개된 사진에는 어머니가 금고를 뒤지며 돈을 세고 가운 주머니에 지폐를 숨기는 모습이 담겼다. 며느리의 주얼리를 입어보는 순간이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어머니. 로마노가 분노를 담은 목소리로 외쳤다. 타트티아너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는 아들과 며느리의 다친 표정을 보고 그저 부부싸움인 줄 알았다. 무슨 일이에요? 그는 걱정하는 척하며 물었다. 로마노는 방금 태블릿을 그녀 쪽으로 돌렸습니다. 타트티아너는 이미지에서 금고를 통과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는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스베틀라나가 너무 푹 자고 있었네요. 당신은 내 아내에게 수면제를 투여했습니다. 로마노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돈을 훔쳤어요. 무슨 수면제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타트티아너는 기분이 상한 척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시어머니 방에서 발견한 페노제팜 한 병을 가방에서 꺼냈다. 이것이 당신 것인가요? 그녀는 차갑게 물었다.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깨달은 타트티아너는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설정했습니다. 그 여자가 카메라를 꽂고 나를 염탐했는데 정말 잔인한 여자야, 로마노. 그 사람이 우리를 밀어내고 싶어하는 거 안 보여? 그러나 그녀의 아들은 마치 그녀를 처음 보는 것처럼 혐오감과 실망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돈은 어디에 있나요? 그는 요구했다. 무슨 돈? 나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로마노는 어머니의 방으로 올라가 모든 것을 뒤져 훔친 쪽지가 담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계산했다. 정확히 5만 레알이 사라졌다. 그가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타티아나는 부엌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로마노, 내가 내 엄마야 라고 그는 애원했다. 내가 너를 뱃속에 안고 키우고 발로 밟아주고 이제 나보다 이 여자를 더 믿느냐? 그러나 로마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서 떠나세요. 20분 남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명령했습니다. 거리가 아직 어두워졌나요? 그게 당신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내 아내를 독살하고 우리를 강탈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타트티아너는 더 이상 논쟁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서 가방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아들이 마음을 바꾸고 다가와서 모든 것이 단지 시험일 뿐이라고 말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로마노는 의심할 여지 없는 표정으로 부엌에 남아서 이미지를 검토했습니다. 이번에는 용서가 없을 것입니다.
20분이 마치 문장처럼 지나갔습니다. 로마노가 계단을 오를 때 그의 얼굴은 화강암 가면이었다. 시간이 다 됐어요.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타티아나는 무거운 트렁크를 계단 위로 끌어올렸고 노력으로 인해 그녀의 손가락은 이미 마비되었습니다. 도움을 주는 몸짓도 동정하는 표정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녀를 자기 차에 태워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간 뒤 그녀의 발치에 여행 가방을 놓고 그녀를 길가에 남겨두고 아무 말도 없이 떠났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이 뿌린 지옥의 시작일 뿐입니다. 값싼 보드카와 절망 냄새가 나는 알코올 중독자 지나이다 니콜라에브나, 지너다 너콜라브너와 종이처럼 야은 벽을 공유하면서 낡은 코뮤날카의 작은 방을 임대해야 했을 때 현실은 그녀에게 펀치처럼 맞았습니다. 한 달에 15,000루블은 빈곤에 대한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스베틀라나에게서 훔친 돈은 햇빛 아래 눈처럼 그녀의 손에서 녹았고 12,000달러의 연금은 시장에서 가장 싼 빵과 감자를 사는데 겨우 충분했습니다. 한 달 후 상처받은 자존심과 배고픔으로 인해 그녀는 수치심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아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로 갈라져 회개를 맹세하고 두 번째 기회를 간청했습니다. 로마노는 마치 돌이킬 수 없는 오류의 메아리를 듣는 듯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엄마, 선을 넘으셨어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전화기의 무미건조한 딸깍거리는 소리는 그의 마지막 남은 희망 위에 떨어지는 묘비와 같았습니다. 필사적으로 그녀는 그들의 집문 앞에 나타나려 했지만 새로운 인터폰, 냉혹한 판사처럼 그녀를 지켜보는 차가운 카메라와 마주했다. 한때 우호적이었던 코사이우들은 이제 큰 소리로 울면서 대문을 기어가는 그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베틀라나는 훨씬 더 잔인할 것이다. 그는 수술적 정확성을 가지고 그들이 자주 방문하는 모든 사회계의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즉, 가족의 금고를 훔치기 위해 며느리에게 수면제를 먹인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몇 주 안에 이 스캔들은 산불처럼 퍼졌습니다. 예전 지인들은 길거리에서 그녀를 보고 시선을 돌렸다. 수년 동안 토마토와 양파를 잤던 시장의 청과물 상인은 이제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미안해요, 타티아나 보리소브나.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그들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들은 심지어 자기 아들의 것도 훔쳤다고 들었습니다. 6개월 후 저축한 돈이 바닥나고 배고픔으로 몸이 약해진 그는 자신을 재창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녀는 직업소개소의 문을 두드리며 유모나 노인을 돌보는 사람으로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언급도 없었고 좋은 행동에 대한 진술조차 거부하는 아들과 함께 문은 열리기도 전에 닫혔습니다. 더 나쁜 점은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네트워크를 갖춘 스베틀라나가 모든 시도를 발견하고 잠재적인 고용주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는 달콤한 목소리로 물었고 타격을 가했다. 이 여성은 동의 없이 약을 투여하고 소지품을 훔친 전력이 있습니다. 집에 저축을 하고 있는 연약한 노인의 위험을 상상해 보십시오. 전화통화는 하나씩 정중하게 사과하고 문을 잠그며 끝났습니다. 배척의 첫 해가 끝났을 때 상황은 지속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옆방에서 썩어가는 시체가 된 지너다 너콜레이브너는 조카에게 상속 재산으로 청구권을 남겼습니다. 똑같은 냄새나는 칸막이에 대해 2만 루블에 더해 타티아나가 갖고 있지 않은 보증금이었습니다. 사회복지가 그들의 마지막 카드였지만 대답은 관료적인 미소였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가 부인 문서에 서명하지 않는 한. 로마노는 상담을 받았을 때 그가 검토하고 있던 계약서에서 눈도 떼지 않았습니다. 한편 도시 반대편에서는 부부의 삶이 물을 잘된 정원처럼 꽃피웠다. 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한 중앙 아파트에는 디자이너 가구와 리넨 커튼이 있었습니다. 현재 부국장인 스베틀라나는 타티아나의 연봉보다 더 비싼 숫자 6자리 수표와 스포츠 핸드백을 발행했습니다.
그의 건설회사가 성장하면서 로마노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크레인의 비율로 이익이 배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2년 후 아버지처럼 맑은 눈을 가진 첫 손자의 탄생은 구원의 등불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타티아나가 시든 꽃다발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산부인과 병동에 나타났을 때 리셉션은 시베리아 겨울보다 추웠습니다. 저 이제 할머니예요. 그녀는 애원하는 손을 내밀며 말을 더듬었다. 로마노는 그녀가 위험한 낯선 사람인 것처럼 그녀를 쳐다보았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한 후에? 당신은 내 아내에게 약을 먹였고 우리의 담보를 훔쳤습니다. 어떻게 감히 내 아들을 붙잡아달라고 요구합니까? 엘리베이터 문은 관처럼 그들 사이에서 닫혔다. 다음 시도는 더욱 굴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공원 벤치의 신문 뒤에 숨어 스베틀라나가 카트를 들고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며 손자를 잠깐이나마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한 발 앞서 있던 며느리는 이미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관은 대답을 용납하지 않는 어조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시민 투카이에바 씨, 이 가족을 계속 박해한다면 무단 침입 및 괴롭힘 혐의로 기소될 것입니다. 아, 그리고 잊지 마세요. 그날 밤의 영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타티아나는 용서도, 구호품도, 도난당한 사진에 대한 자비도 없을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3년 후, 배고픔은 그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금 목걸이, 아버지의 시계, 심지어 40년 동안 끼고 있던 결혼 반지까지 품위의 마지막 흔적을 팔았습니다. 그는 소스 없이 딱딱한 빵과 파스타를 먹었고 혈압은 오르고 수년간의 스트레스에 배신당한 그의 심장은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종합병원의 끝없는 줄은 시련이었습니다. 개인 의사, 들 수 없는 사치. 지너다가 마침내 간경변에 걸렸을 때 그녀의 간은 알코올에 젖은 스펀지였습니다. 그녀의 조카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방이나 거리에서 3만 루블을 지불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타티아나는 마지막 소지품을 노숙자 보호소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소변 냄새와 절망이 벽에 스며들었습니다. 기숙사의 20명, 야간 강도 사건, 곰팡이 핀 매트리스 사이를 뛰어다니는 쥐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녀의 과거는 그녀를 괴롭혔다. 코사의 이전 이웃의 먼 사촌인 주민 중 한 명이 그녀를 알아보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이 사람은 그녀의 며느리를 독살하고 가족을 강탈한 사람입니다. 물건을 조심하세요. 갑자기 그의 몇 안 되는 소지품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빵 배급량은 부연히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보호소 행정부는 무관심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6개월 후 그녀는 악수를 하며 침대에 누워있던 중에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병원에서 3주 동안 튜브와 모니터 사이에서 파괴된 생명의 벽에 부딪혀 지친 심장은 멈추지 않기 위해 싸웠습니다. 마침내 의식을 되찾은 그는 간호사에게 자신이 아직 기억하고 있는 전화번호인 로마노의 전화번호를 속삭였습니다. 그는 대답하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원처럼 느껴졌던 잠시 후 어머니를 산채로 묻어버릴 말을 했습니다. 그녀에게 그 사람의 아들이 3년 전에 죽었다고 전해주세요.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전선이 끊어졌습니다. 대피소로 돌아온 타티아나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누워서 깨진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고 당뇨병과 신부전이 그녀를 잠식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선망은 그녀를 그날 밤으로 다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스베틀라나가 안락의자에서 자고 있고 금고가 열려 있고 떨리는 손가락 사이에 메모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는 벽에 대고 중얼거렸고 다른 주민들은 불편해하며 투덜댔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추운 2월의 이른 아침, 마침내 그의 심장이 멈췄다. 그들은 아침에 직원이 아침 식사 트레이를 들고 왔을 때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몸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다. 보호소 관리팀은 귀중품을 찾기 위해 그의 소지품을 뒤진 후 그의 문서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반대편에서 로마노는 첫마디 말보다 더 큰 침묵으로 그 소식을 들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머니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 동안 그가 어머니를 장사 지내기로 결정했을 때 내린 결정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된 스베틀라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실크 스카프를 조정하면서 미소를 지으며 시적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레인이 100만 달러 규모의 또 다른 사업을 들어올리고 있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던 로마노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값비싼 위스키 한 모금으로 그 기분을 가라앉혔다. 결국 일부선은 한 번 넘어가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래전에 결정한 용서의 대가는 지불하기에는 너무 높았습니다. 오후 중반에 전화벨이 울렸고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깜박였다. 전화 반대편에서 비인격적인 목소리가 로마노에게 타티아나 보리소브나의 시신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이름은 고인의 문서에 나온 이름과 동일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장례식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어진 침묵은 너무 짙어서 상대방은 통화가 끊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로마노는 탁 트인 사무실에서 유리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국가의 비용으로 묻어주세요.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끝났습니다. 타티아나 보리소브나는 잊혀진 자들의 구역, 시립묘지에 묻혔는데 그곳에서 지구는 그들을 애도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이름도 없고 급하게 숫자만 새겨져 있는 작은 나무 십자가. 의식에는 무표정한 얼굴이 단 2명뿐이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축복할 때와 마찬가지로 단조롭게 엄격한 말을 낭송하는 신부와 의례를 이행하는 사회복지사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노는 일주일 후에 세부 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대와는 반대로 심지어 자신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묘지로 향했습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외투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그 신선한 흙더미 앞에 서 있었고 얼굴은 돌로 된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아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자 그를 따라온 그림자는 평소보다 길었다. 언제나처럼 기민한 스베틀라나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정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자기 아내를 독살할 수 있는 남자는 회계라는 사치를 누릴 자격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로마노 가족의 삶은 잔잔한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아이들은 더욱 강해졌고 사업 제국은 확장되었으며 저택에서의 밤은 웃음과 건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한 번도 알지 못했던 할머니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큰아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았을 때나 막내딸이 악몽을 꾼 후 그의 무릎에 웅크리고 있을 때와 같은 특정 순간에만 로마노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한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던 손, 자장가를 부르던 목소리. 그러나 그는 귀찮은 벌레를 밀어내는 것처럼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은 독약을 선택한 날 죽었다고 그는 혼자 되뇌었다. 그리고 그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타티아나 보리소프너의 이야기는 그녀와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전설이 되었고 부모가 성장한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속삭이는 도덕적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탐욕과 살고 싶은 욕망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스베틀라나는 종종 잠을 자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며 선택의 무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가 남긴 교훈, 아니 오히려 그녀의 부재가 가족에게 결정적인 무언가를 새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로가 아니라 침묵으로. 왜냐하면 일부 진실은 그것을 무시하는 대가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질 때만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